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저께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또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위의 정강정책위원장인 이준석 이 네 명을 같이 만나고 나서 많이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와서는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의 희망처럼 양양자 의원은 앞으로도 무척 밝게 희망찬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진행자가 네 사람의 열망이 한 그릇에 담길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자 당연하다. 제3지대의 빅텐트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특히 이준석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평가를 말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저께죠.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과 미래 동질성만으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 이러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이준석 스스로가 밝혔었죠. 양향자 대표는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었는데 글쎄요. 한국의 희망에 준비된 정책과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정치학교 커리큘럼을 샅샅이 보고 연구하고 고민한 분은 이준석 쪽이 유일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가치연대 그리고 비전연대로 가야 한다는 목표에 지금 함께 가고자 돼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축사에서 상투적인 그 말이 오고 가고 있지만은 과연 이준석의 말에 양양자 의원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고무가 되어 있는지 그가 표현하는 말밖에는 저희가 그 심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고 또 느끼는 것도 자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늘 축사 현장에서 하는 그 정도의 말이었었지 거기에 담론적으로 확실한 약속의 말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아무튼 가져봅니다. 정치 경력 12년 차라고 떠들고 있는 이준석이가 뼈를 묻겠다라고 노원병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3선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정치 무대에 올라서 본 적이 없었던 이준석인데 왜 배지를 달지 못했었을까요? 이준석이는 그야말로 달변가지요. 남을 비꼬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데는 이준석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방송에 나가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지명도를 높인 결과 이준석이가 과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준석은 12년 정치 경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단 하루도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준표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또 인요한 위원장 기억나십니까? 이준석은 환자다.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준석이가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도덕이 없는 사람이다. 인요한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었습니다. 이준석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와 그리고 잠시나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역할을 했었던 인요한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치 경력 12년 차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은 정말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를 배운 것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하는 뒷거래 그리고 야합, 흥정하는 뒷거래의 못된 것만을 배워온 12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양양자는 그날 축사에 무척 고무가 됐고 이준석 말에 자기 마음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다시 한번 부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가 자기의 그 목표가 가치 연대 그리고 비전 연대라고 한다면은 깨끗한 정치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현찰을 갖고 있고 실천할 수 있지만 야당은 약속뿐이다. 이 말에 뼈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물론 양향자는 같이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주당 시절에 대표로 모셨고 제가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함께 지도부에 있었다. 이전 대표의 진로는 이제 당사자인 대표님께서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제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 이제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탈당 4인반 원칙과 상식을 내세웠던 4명의 비명계 의원 가운데서 윤영찬이가 합류하지 않고 3명만이 남아있는데 이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과도 함께 할 수가 있다.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와도 함께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데 정치인들은 대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다. 누구와도 함께할 수가 있다. 상투적인 정치적인 언어일 뿐이죠. 아니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념이 상치가 돼서는 서로 달라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에도 이렇게 빅텐트라는 이름 아래 어느 누구와도 가치 기준, 가치 연대 그리고 비전 연대가 맞으면은 함께 할 수 있다. 막말로 극좌라도 극우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빅텐트 안에 숫자만을 늘리겠다, 세만을 불리겠다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의 개선입니까? 개혁된 정치가 되겠습니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양양자는 그러게 애써서 방송 끝마무리에 선거 전에 급조해서 만든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연구해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정당이 어디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가치 연대니 비전 연대니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와도 다 함께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당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념이 상치가 된다라면은 같이 할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것은 지켜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저 빅텐트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를 불리기 위한 빅텐트라면은 그것이 무슨 정치의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향작 의원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정치가 나가야 할 어젠다, 방향은 분명히 말은 잘했는데 글쎄요,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선민 후사를 내세우고 있는 한동훈 정치의 더 뜻을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저께죠. 출판 기념회를 잘 치르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들떠 있고 기분이 좋고 뭔가 그대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가치 연대 또 비전 연대를 위해서 가는 것이 정치 목표로 한다면은 정치의 이상점 그리고 정치의 가치 추구 정치의 이념이 같아야 하는데 네 사람 모두가 다 자기가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세를 불려야 한다는 공통 목표는 있죠. 그 필요성 때문에 빅텐트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깨우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빅텐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각자가 동상이몽의 꿈을 꾸면서 빅텐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지분을 갖고 모인다. 물론 이제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강론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지역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연하게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유리한 곳 쪽, 거기에 공천을 더 주고 싶겠지요.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하니까. 지분 챙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공천 지분, 내가 유리한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야 된다. 정치를 한다면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빅텐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념과 가치의 그 이견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충되는 그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이준석과 금태섭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쉽게 미국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가서는 나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저쪽 지역에서는 반대를 한다. 어디를 보고 국민들은 판단을 해야 합니까? 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은 돈이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 정당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은 국고 보조금이 막대하게 나옵니다.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지금 빅텐트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지분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빅텐트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은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견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준석과 금태섭의 이견이 심각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러면 다시 한번 빅텐트 안에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대표를 했다는 이준석과 이낙연을 한번 비교해 보죠. 손잡고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이 대목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판에서 뼈가 아주 잔뼈가 굵은 이낙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나라의 총리까지 했었던 또 도지사까지도 했었던 이낙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40살의 이준석이지만 젊은이라고 하지만은 정치에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전무한 사람입니다. 본인은 물론 12년 정치 경력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준석과 이낙연이 필요에 따라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쉽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의 속내를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밝혀 자기를 까놓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빅텐트가 잘 이루어질까요? 양양자는 그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이상적인 얘기만 하면서 빅텐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속내의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현실과는 좀 다르다. 그런 문제를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지분 챙기면서 빅텐트에서 대구 가서 다시 한번 정면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작년 서너 달 전에도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 가서 승부를 걸겠다. 이것은 영남 쪽에서 떨어지는 공천에서 탈락하는 영남 중진들에게 이삭 줍기를 해보겠다라는 얄팍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번에 다시 대구 쪽에 승부를 걸겠다. 영남을 거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 하면은 본인의 생각이겠지만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영남의 중진들도 그야말로 정치 계산이 빠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이가 영남을 거점으로 한다. 공천에서 내가 탈락이 됐다. 이삭 줍기가 제대로 될까요? 그 중진들이 이준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준석이 밑으로 들어가서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남의 중진들이 탈락이 될지 공천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준석과 같이 손을 잡고 이준석 아래로 들어가서 공천을 받겠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빅텐트를 통해서 숫자를 늘리겠다라는 그 열망, 조급함은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글쎄요.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결코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준석이는 너무나도 급하고 초조합니다.
그동안 몸 담았던 당에서 좀 속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막판, 개판을 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가 말리거나 싫은 소리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꾸짖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하는데 그저 이준석이가 하는 그 개판 치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된 망아지가 이리 뛰듯 저리 뛰듯 이준석이는 그렇게 국민의힘을 자기의 놀이터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도 비난을 하고 지도부 비난하고 대통령까지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대표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준석이가 너무나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감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한동훈은 빈틈이 없죠. 본인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쪼들리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탈당 선언 원래 어디서 하기로 했었습니까? 국회 소통관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허은하가 어렵게 만들어준 국회 소통관에서 그야말로 탈당 목에 힘주면서 한번 멋지게 탈당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의 수락 연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국회 소통관 넓은 자리에서 공간 좋은 데서 시설 좋은 데서 수락 연설을 했습니까? 한동훈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힘 당사 좁디 좁은 그 당사에서 기자들을 빼곡히 모아놓고 아주 겸허하게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울림의 얘기를 하면서 수락 연설을 했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은 그래서 그날 회견을 그 다음 날로 연기시키고 이준석이가 국회 소통관이 아닌 상계동의 어느 고깃집으로 부랴부랴 옮기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자기 눈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손 안에 넣고 갑질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정치라고 여기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 조급해질 수밖에요. 탈당을 서둘러서 그래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그런 꼴이 되고 말았었죠. 기억나십니까? 금태섭과 이준석이가 3번을 만났었는데 금태섭이가 이준석과 첫 번 회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죠. 정치인들은. 그런데 뼈아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태섭이가 이준석을 만나고 기자들에게 정치는 일관성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비록 그저께 빅텐트를 위해서 양양자 출판 기념회에 나와서 서로 축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축하 현장의 그러한 축사일 뿐이지 금태섭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왜 이준석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모르겠습니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낙연 역시 그야말로 산전수전 정치판에서 닳고 닳았던 정치 경력이 훨씬 뛰어나는 노련한 고수인 이낙연이가 정치 초짜나 마찬가지인 12년이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이준석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불려야 하기 때문에 빅텐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양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에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구사하겠다라는 한동훈의 그 뜻과 같으면서도 빅텐트의 네 사람을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 90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89일 남았습니다. 이준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설 공간이 없어서 탈당이라는 말은 했지만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쫓겨나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길 바랐지만은 그렇지 않죠. 정치는 냉혹한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죠. 금태섭이가 했다는 그 말, 이준석이가 만약에 정치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말을 뼈 깊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하려고 하면은 행동이 중요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준석이가 뼈 아프게 깊게 느끼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